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죠. 롯데그룹. 이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오늘 이 소식 가지고 오셨던데 네. 뭐 어떤 상황입니까? 롯데그룹 하면 일반적으로 뭐 백화점이나 마트, 식품 등 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소매업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그룹 하면 뭐 현금 부자다 이렇게 맞아요. 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그룹이 자금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그 롯데그룹 조직도를 보면은 그 롯데그룹은 유통뿐만 아니라 화학과 건설 등 중후장대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롯데케미칼 시가총액이 약 7조 6천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게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롯데 계열사 중 가장 시가총액이 지금 큽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롯데그룹의 중후장대 포트폴리오 대표인 롯데케미칼이 좀 휘청이고 있어요. 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자금난을 겪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룹 전체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롯데건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롯데케미칼로 번졌고 네네. 롯데그룹 전체가 이게 문제가 좀 생겼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롯데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는 유통 부문에서 주로 현금이 창출돼서 예. 그 전반적으로 우수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룹 전체가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차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그렇죠. 2차로 롯데케미칼까지 이제 흔들리면서 예.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롯데그룹 전반에 유동성 리스크가 퍼질 수 있다. 뭐 우려한 우려를 해서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낮췄습니다. 아. 네,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그룹의 그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금융계열사 롯데캐피탈, 롯데렌탈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그 강등을 했습니다. 네. 롯데지주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 AA-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A 등급 레인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이스 신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전반의 빚이 늘고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돈을 빌려올 때 돈을 더 내라.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신용평가 중 다른 한 곳인 한국 신용평가도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의 신용등급 낮췄고요. 또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롯데쇼핑의 신용등급까지 내렸습니다. 예. 그 롯데건설의 자금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이제 폭풍을 이제 제대로 맞았는데요. 네. 앞에서 얘기 들었다시피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의 핵심 중후장대 계열사잖아요. 예. 그래서 롯데 지주뿐만 아니라 롯데물산 등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계열사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어려워지면 전 계열사로 위기가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보면은 석유 화학 회사죠. 이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한 2020년 이때 빼고는 예. 그 최근 5년 평균 약 10%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서 상당히 좀 수익성 괜찮다 이렇게 네네. 봤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이제 오면서 전방 수요가 위축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인 중국이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힘겨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냈어요. 또 과거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기도 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예. 여기에 뭐 물론 자기 자본으로만 인수한 게 아니라 인수금융 차입에 약 1조 3천억 원을 또 차입을 했고 네. 예. 또 대규모 인도네시아 설비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 단위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제코가 석자임에도 롯데 건설이 어려움 겪자 또 자금 지원을 또 했고요. 예. 돈은 뭐 적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 많다 보니까 유동성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어졌고요. 네. 이제 빚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롯데케미칼의 이제 총 차입금을 보면 2021년 3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 1분기 말에는 이제 8조 3천억 원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이제 또
이제 롯데케미칼이 빚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들한테도 손을 빌리는 이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올해 1조 2천억 원의 유상 증자를 했음에도 여전히 과중한 차입금 부담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케미칼은 제가 알기에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 외에도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맞습니다. 소재 사업까지 시작했는데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뭐 롯데케미칼 이전에 이제 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왔는데 이 롯데건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해소가 좀 됐습니까? 그 롯데건설은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워낙 네. PF 빚이 많다 보니까 자금 부담이 그렇죠. 가중이 돼서 네네. 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이제 신동빈 회장까지 롯데건설 살리기에 나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돈을 이제 수혈을 하고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협약을 맺으면서 네. 이제 단기적 유동성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전히 지금 PF 위기가 좀 또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태영건설과 이제 한신공이 또 신용등급이 내려갔고 예. 또 정부에서 이제 PF 좀 많이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망하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직 뭐 롯데건설을 포함해서 PF 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좀 아주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의 PF 상황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는 말씀 중에 롯데 쇼핑도 신용등급 강등됐다고 했잖아요. 롯데 쇼핑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곳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여기도 지금 상황이 그럼 안 지난주에 좋다고. 백화점 가봤더니 롯데백화점 가봤더니 사람 많던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롯데 쇼핑이 이게 롯데그룹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정도로 사실 캐시카우잖아요, 여기가. 예. 그런데 이제 신용 등급이 내려갔다 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롯데 쇼핑이 신용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등급 내린 한국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지주가 신용 등급이 내려갔으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롯데 쇼핑 역시 이제 부채 부담이 크고 네. 이제 온라인 채널 성장에 따른 수익 기반이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다시피 백화점은 상당히 잘 되잖아요. 잘 돼요. 명품이라던가 네. 뭐 온라인 쇼핑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그 롯데 쇼핑의 경우 이제 백화점, 마트, 뭐 말씀하신 그 백화점과 슈퍼마켓도 있고 예. 롯데 홈쇼핑과 롯데 하이마트도 있어요. 이 네. 자회사로 이 백화점은 여전히 건조한 모습이나 온라인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예, 이제 올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이제 발표한 글로벌 유통업 순위를 보면 네. 올해 쿠팡, 이마트 다음으로 밀렸어요. 이게. 네. 예, 또 전자제품 판매가 요즘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이 또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롯데쇼핑이 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네, 또 한샘을 또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샘 네. 또, 돈 많이 들죠 또. 네, 또 지출이 들고 네. 잘 되면 모르겠는데 또 한샘이 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네, 또 롯데쇼핑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 그리고 또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나갈 때는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시장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롯데 지주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예. 네네. 어떻게 보세요?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계열사 지원이라던가 신사업, 뭐 M&A 이런 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다는 거죠. 네, 근데 지나친 사세 확장과 M&A로 지주도 약간 어려운 상황에 이제 네. 이르렀고요.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니스탑을 인수하면서 코리아세븐에 약 4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에 참여를 했고요. 네. 여기에 또 신사업으로 롯데 헬스케어와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설립을 했어요. 여기에 네. 또 2,5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음. 또 올해는 또 롯데 케미칼도 지원 나섰고 네. 또 바이오로직스에 또 유상증자를 나섰어요. 뭐 이 굵직한 M&A 이외에도 뭐 카시어링 기업 소카, 뭐 포티투다 이런 또 스타트업에도 뭐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투자를 이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때도 많고 투자할 때도 많은데 케미칼과 뭐 이제 들어온 돈이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재무를 보면 네. 이제 재무 그 롯데지주 순차입금이 약 3조 3천억 원까지 이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재무 부담이 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악화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취재하면서 보셨을 때 앞으로 전망이 더 네. 좋아질 것 같으셨어요? 아니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셨어요? 이게 뭐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네. 이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롯데 건설과
이제 롯데 케미칼이 어떻게 정상화가 되느냐 이걸 지켜보는 게 예. 상당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이들 기업의 사업성 개선되고 재무 사정이 좋아져야지 이제 롯데그룹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롯데 케미칼의 경우 전반적으로 뭐 이번에 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점치는 이제 전문가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경쟁업체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아직 중국이 이제 좀 경기 침체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수요는 좀 힘들고 공급 과잉이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롯데 건설은 아직까지 뭐 꺼지지 않은 불시장. 그렇죠. 사실 뭐 부동산 경기가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PF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또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롯데 계열사들은 자금 사정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이게 돈을 많이 써서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신사업 벌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그렇죠. 부족하게 된 건데 네. 롯데 부산 타워 짓는다고 하대요. 네, 보니까 내부 보니까 뭐 월드 타워처럼 이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이거 자금 이거 엄청나게 또 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롯데그룹이 서울의 랜드마크 롯데타워 이후에 네. 이번에는 부산의 부산 롯데타워를 네. 짓습니다. 부산시가 이달에 이렇게 부산 롯데타워 이제 설계 변경을 허가를 했는데요. 네. 이제 공사가 올해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요.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67층 높이에 340m 정도가 되고요. 맞췄누죠, 사실. 그렇죠. 완공된다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롯데 지금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잠실 롯데 타워를 지을 때 제가 이제 건설 부동산으로 좀 취재 기자로 네네. 기억납니다. 활동했었는데 네, 활동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뭐 롯데 자금난을 겪는다 이거 짓다가 망한다. 예. 뭐 이제 그 호수에서 뭐 물이 빠져서 싱크홀이 생기고 뭐 갈라지고 기억납니다. 뭐 예. 자금난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짓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롯데그룹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천을 또 짓는다.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현재는 지금 롯데 쇼핑 내 이제 건설 TF가 생기고 예. 롯데 쇼핑이 건설 발주를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제 과거 롯데 월드 타워 때처럼 이제 전사적으로 롯데 그룹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될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 사업이 자기 자본으로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PF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금 신용도가 이제 하락한 상황에서 자금 네. 조달 비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감당할 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네, 이게 잠실 롯데 타워 짓는데 4조 원 가까이 4조 넘게 들었는데 예. 여기 지금 부산 롯데 타워 같은 경우는 1조 원 최소 1조 원이 들 것이다. 뭐 이런 그렇겠어요. 예상이 있는데 롯데그룹이 이제 마천루를 이제 2개나 짓고 과연 이제 마천루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포동이잖아요. 저게 부산에. 네, 부산 예, 저거 지으면 굉장히 명물이 되긴 할 텐데 맞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네. 저거 질 돈이 있는지. 네.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경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